네, 정치하는 언니들 임세은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디 보세요? 예. 어디 보시죠? 어디 보세요? 어디 가셨죠? 저도 지난번에 한번 그 예. 교통 사정 때문에 네. 부득이하게 약간 늦은 적이 있었는데 아하. 다행히 저는 그날 와서 성대모사로 여러분들께 그간의 제가 지각한 죄를 풀어드렸습니다. 그런가요? 네. 우리 이지은 위원장님 그럼 성대모사를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는 순간 성대모사 하셔야 진고 됩니다.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마포갑 지역위원장 네. 이지은입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조금 내가 더 말을 길게 할 걸 그랬나 보다. 네. 성대모사를 좀 하셔야 된다고 벌칙으로. 정말요? 누구 성대모사 할까요? 누구를 하실 수 있나요? 저 안 되는데 누구 할까요? 네.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할 시간을 저희가 네. 드리도록 하고. 예. 저 황현실 성대모사 할 수 있습니다. 오, 어려운데. 정치하는 언니들. 못할 것 같아요. 이지은인데? 제가 어떻게 황현실 앵커님을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한 걸로 합시다. 네. 한국 느낌이었어요. 위원장님 네. 급하게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지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김건희 얘기해야죠, 김건희 얘기. 네, 해야죠. 오늘 재판에 나왔는데, 나와서 일부 아주 조금 요만큼 맛보기로 중계가 됐습니다. 근데 중간에 건강 이상을 호소하면서 퇴정을 요청을 했는데 재판장이 요거를 받아주질 않아서 대기 명령을 했고 결국에는 들것에 약간 기댄 채 나갔다. 뭐 이렇게 네.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영상 보고 올까요? 예. 네, 본 사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고인 입정하시라고 하시죠. 예, 다 착석해 주시고요. 예. 특검 측에서는 네, 김 특검범님 나오셨고요. 그다음에 예. 세 분 나오셨고요. 마스크를 굉장히 큰 걸 써서 거의 안 보이긴 하는데 네. 이마를 이쪽을 보면 인상을 팍 썼어요. 맞습니다. 네, 쓰러질 만한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다. 우리 건희 언니는 또 네. 제가 항상 이렇게 눈여겨보는 사람이잖아요. 예, 3년 예. 동안 눈여겨봤고 사실 예. 오늘도 지금 오기 전에 김건희 관련된 인터뷰를 길게 하고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는 그 언니를 너무 오랫동안 관찰했기 때문에 여러 궁금하신 김건희 전담. 점이 옷도 비슷하게 입고 전담 왔어요. 대변인. 그러네요. 예. 네. 아이빌리브 때 그 의상처럼. 어허. 일단 첫 번째는 김건희 씨가 이동식 침대 같은 것에서 그 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영상이 저기까지밖에 안 나오잖아요. 실제로 이제 재판장님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의 뭐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연락처 이런 게 나오기 전까지만 공개하겠다. 예. 그러니까 딱 저 모습까지만 공개되고 오프되고 다 나갔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참석하신 것에 의하면 이동식 침대 같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어허. 그곳에서 재판을 받았다고 해요. 아. 예, 그러고 나중에 들것에 이제 뭐 갔나 보죠. 저 때까지 이제 앉아 있었지만. 앉아 있다가 네. 그러니까 근데 이동식 침대 재판 막 받아도 돼요? 피고인이? 그런 근데 경우가 이제- 있나요? 예. 근데 원래는 이제 그 변호인 측에서 몸이 안 좋으니까 퇴정하겠다라고 네. 했더니 대기하라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냥 이제 재판을 진행을 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되게 상당히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평소랑 달랐던 김건희 씨 모습이었고 예. 뭐 굉장히 몸이 약간 좀 살이 좀 찐 듯한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글쎄요, 감옥 생활이 이게 딱 맞아가지고 입맛에 맞는 음식도 나오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그렇다는 느낌이 드는데 저는 김건희 씨의 뭐 얼굴에 제가 주목하는 건 아닙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근데 제가 두 가지를 한번 해석을 해보고 싶었어요. 오늘의 모습을 봤을 때. 근데 얼굴이 이제 많이 부었거나 살이 약간 좀 올라온 모습인데 저는 매우 보기 좋았다는 말씀을 예. 드리면서 첫 번째는 이게 정상으로 회귀하는 모습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몸이 그러니까 우리가 잘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 있고 섭취할 거 섭취하고 그래야지 몸이 이제 규칙적인 상태로 돌아가면 내 본 모습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모습 보십시오. 살이 쏙 빠졌어요. 그러면 윤석열은 그동안에
안 했던 일들, 그러니까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몸이 건강해져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아하. 그럼 김건희 씨도 지금의 상태를 보면 정상으로 몸이 비정상적으로 안 좋았던 것이 정상으로 회귀되는 모습을 보여진다. 원래 저게 김건희 모습이다. 마치 이제 얼굴이 약간 살이 찐 것도 그동안 우리가 중국에서 발을 조그맣게 만들려고 막 묶잖아요. 정족이라고 하죠. 그동안 묶여 있었던 거예요. 얼굴이든 몸이든 약물이든 무슨 어떠한 물리적인 이희를 통해서. 근데 이제 와서 이제 그때 그 당시에는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밤에 잠을 안 잡니다. 낮에 일어나 있어요. 그리고 불면증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약물도 섭취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뭐 뭘 맞는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게 싹 사라지니까 그냥 정상으로 회귀하고 있는 모습이다. 오. 윤석열과 똑같이 그렇게 저는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호품이 중단될 경우에 사람이 본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아, 기호품. 아, 이것도 굉장히 건강 신호죠. 금단증상. 그렇죠. 비슷하게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첫 번째 윤석열은 이제 누가 알듯이 이제 알코올을 아하. 이제 기호품으로 알고 있고 김건희 씨도 다른 종류의 기호품이 있는 걸로 잘 알고 있죠. 아하. 네, 그러다 보니까 가래침을 뭐 많이 뱉으시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작용하다 보니까 자신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는 매우 정상적인 모습이니까 아하. 건강하다 시도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누워 있는 거 이거 다 쇼예요. 아니 구치소에서 오히려 건강을 되찾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중계를 보고 싶다, 그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예. 첫 번째 주장하는 게 이제 본인이 아프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렇죠. 정말 건강한지 아픈지 이걸 보고 싶은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태도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재판정에서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이 궁금했던 건데 첫 번째 건강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아프다고 뭐 이렇게 뭐 저혈압이고 뭐 제대로 뭣도 못한다라고 보석 신청을 했는데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건강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은 어지러워서 몇 번 넘어졌다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김건희가 정말 보석을 해야 할 정도로 몸이 아픈 건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되고 저는 앞으로 김건희가 좀 쇼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말 이렇게 넘어지는 쇼를 한다든지 이렇게 보이는 앞에서 근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재판정에서 실제로 뭐 증인 신문을 한다든지 본인이 이야기하는 피고인으로서 이야기하는 그 태도를 보고 싶었는데 오늘은 그거를 하나도 확인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늘이 이제 서증 조사여가지고 네. 서증 조사는 뭐냐면 재판정에 제출된 서류를 재판관이 이제 확인을 하고 양측에 이제 그거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거기 안에는 제3자의 주민등록 번호라든지 계좌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래서 오늘은 한 5분 정도밖에 공개를 안 하고 나머지는 다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을 못한 건 굉장히 아쉬운데 앞으로도 계속 중개 신청을 해서 중개가 되어서 우리가 이 두 부분을 계속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재판은 서증조사였기 때문에 맞습니다. 제3자 개인정보가 이렇게 나올 수 공개될 있어서. 거를 우려해서 네. 5분만 공개를 공개를 했지만 했습니다. 다음 재판에서는 전체 다 중계가 될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내란 재판에서 윤석열이 하는 거 그대로 다 보여주듯이 증인들 나오면 증인들이랑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증인이 어떤 증언을 할 때 그 표정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예. 윤석열은 피식피식 웃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본인이 직접 신문을 그렇죠.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지금 다른 재판들에서는 다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김건희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맞습니다. 봐야 네.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뭐 외모를 평가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태도나 이런 것도 보여줘야 되고요. 저는 또 여기서 계속 아프다고 저혈압을 호소하면서 약간 그 이동식 침대 같은 데 있었던 이유는 이건 밑밥 가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왜 밑밥 가냐? 기억하시면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이준수 씨와의 문자가 딱 공개됐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주가 조작 공모를 미리 알았다라는 식의 증거가 나온 거예요. 근데 갑자기 김건희 씨가 구토를 하면서 재판이 중지돼서 갑자기 나가버립니다. 아,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 이동식 침대가 무슨 사유가 생기면 아프다는 핑계로 기절을 하든가 맞아. 그런 태도를 보이려고 저 미리 밑박가는 겁니다. 아. 뭔가 불합리한 본인에게 매우 치명적인 증거나 증언이나 이런 게 나오게 되면 갑자기 어지럼증 호소한다던가 지난번처럼 토한다던가 쓰러진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 이번에 이동식 침대도 약간의 소위 말 빌드업 같은 예. 모습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제작진이 지금 문제 제기 하나를 했는데 요걸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제가 합니다. 사실 이제 김건희 외모나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게 핵심은 아닌데
약간 이상하긴 합니다. 김건희가 보통은 흰머리가 지난 재판 때는 많이 보였는데 맞아. 지금 머리가 굉장히 새까매요. 그래서 어. 염색한 거 아니냐. 아, 그러니까 예. 이것도 염색을 구치소 안에서는 아마 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네. 예.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으로 몸이 돌아가고 있는 증상이에요. 건강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 염색한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오히려 검은 머리가 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영양분 오. 섭취하죠, 운동하죠, 기호식품 끊었죠.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구치소 행위들이 타입인가 봅니다. 없어지지.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지고 있는 신호다. 있던 흰머리도 없어질 그러니까요. 정도로 네. 그럴 규칙적으로 가능성도 생활하고. 있다. 네. 예. 김건희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그 김기현 당대표 당시 당선 이후에 김기현의 아내로부터 로저비비의 파우치를 받았다. 이런 내용이 또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거 어제 이제 MBC 단독 보도였는데 180만 원으로 특정이 됐습니다. 네네. 그러면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은 100만 원인데 훌쩍 넘는 금액이네요. 맞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무원과 그 배우자는 직무와 관련해서 1회 100만 원 넘는 돈을 받을 수가 100만 원 예. 넘는 금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180만 원이 된 거고요. 그 카드에도 긴 여정이었지만 대통령과 영부인이 같이 있어줘서 힘이 됐다. 그러니까 그 시기가 당대표로 당선된 지 9일째 되는 날이었었거든요. 그럼 누가 봐도 당대표 선거 때 도와줘서 감사하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거거든요. 어허.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청탁금지법 위반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뇌물죄도 성립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가성이 있고 그러면 받은 사람도 그렇고 준 사람도 그렇고 청탁금지법보다 다 형량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뇌물죄도 다 성립이 된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그때를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2023년이었죠. 2023년 3월 8일 전당대회였었는데 사실 그 전당대회 당시에 원래는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 김기현 이렇게 나왔고 나머지 뭐 몇 명 더 나온 것 같은데 그 순이었어요. 그 순대로 김기현 솔직히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김기현이 누군지도 잘 몰랐습니다. 예. 네. 그랬는데 윤석열이 마구 도와주기 시작을 하죠. 김장연대라는 말이 처음 나오면서 그때 친윤이었던 고 장제원 의원이 이제 김기현 의원을 막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예. 윤석열이 독대를 합니다. 아하. 그리고 또 나경원이 당시에 저출산 고령 사회 부위원장직에 있었는데 갑자기 자릅니다. 그 1위를 하던 나경원을 자릅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구 윤석열이 이 김기현을 도와주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꼴찌 비슷했던 김기현이 마구 올라가기 시작해서 정말 당선까지 되는 그런 아하. 그 이변이 생기게 됩니다. 예. 그야말로 김기현은 긴 여정을 윤건희 부부와 함께 하면서 그 덕에 당대표가 된 거죠. 아, 그러면,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거야말로 정말 대가성이 있는 그 선물, 뇌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저희가 지금 그 가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가방의 명칭이 섹시 쇼크 버클 클러치. 라고 하는데 저거군요.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쇼킹하다, 180만 원이 아니라 177만 원 네, 클러치. 굉장히 예쁜 클러치인데 저 클러치는 이제 아무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김기현 아내가 편지를 썼는데 네. 거기다가 내용이 대통령 영부인님 계셔주셔서 큰 힘이었다. 네. 요게 이제 감사 표시를 한 거잖아요. 예. 요게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저 섹시 쇼크 클러치에 김건희가 저것만 딱 받았다면 정말 쇼크 왔을 것 같아요. 김건희한테는 저거는 네. 그냥 뇌물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커피 한 잔 마실래 이 정도 예. 수준의 거예요. 그것도 교통비로 500만 원 정도 주죠. 예. 그렇죠. 근데 옷자리도 이제 좋아하니까. 5천만 원짜리 사오라고 네. 하면 저 안에 저것만 들어있으면 김건희야말로 쇼킹하죠. 근데 과연 저것만일까? 근데 저 사이즈가 딱 보면요. 딱 요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팔 요보다 요만한가? 그러니까 예. 딱 이거 생긴 것도 약간 봉투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언가를 나르기 위한 봉투의 역할이 아니었을까라고 의심해볼 만하죠. 예, 그리고 거기 이제 편지도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이게 웃긴 게 김건희와 윤석열에게 계셔주셔서 감사하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김건희는 민간인이에요. 네. 근데 아무리 대통령 배우자다 하더라도 대통령도 아니고 김건희가 있어서 감사하다. 저는 이것도 봐야 됩니다. 아까 우리 이지은 위원장님께서 쭉 그간에 김기현이 올라온 계기를 얘기해 주셨지만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왜 이걸 줬나 이 배우자가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게 권성동을 원래 대표로 앉히려고 했었던 의중이 있었다고 그 당시도 굉장히 소문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랬었습니다. 근데 권성동이 느닷없이
대표를 안 나가겠다고 해요. 어. 근데 그 이면에는 권성동 배우자가 김건희한테 찍혔습니다. 그런 얘기가 도는군요. 네, 그래서 그 당시 그래서 김건희가 권성동 배우자에게 본인의 관저에 출입금지 명령을 시켜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권성동이 김건희 때문에 그리고 배우자 때문에 더 이상 나갈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러면은 아하. 김건희의 출입 금지령 때문에 권성동도 좌절한 거 아니겠어요? 가장 유력한 후보였는데 아니, 윤석열이 굉장히 밀었던 인물이 권성동인데.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로는 권성동 배우자가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제 출입 금지. 저 지금 나를 함부로 해? 아닌데. 쟤 안 돼. 권성동도 안 돼. 라는 게 이렇게 들리는 카더라처럼 들리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밭글이군요. 그렇죠. 예, 밖을 예. 같은 얘기니까 예. 상상은 여러분께 맡기고. 근데 예. 그러니까 이제 김기현 사실상 무명에 가까운 김기현 배우자는 갑자기 이게 웬일이야. 맞아요. 잘 보여야지 우리 언니한테. 아하. 저 우리 여사님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것도 그 표현의 하나 있다. 예. 그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구속되어 있나요? 구속되어 아, 있죠? 아니요. 아, 안 되어 아닌가요? 있습니다. 예. 이배용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금거북이 전달했다는 거는 인정한다. 인정. 네. 그런데 사실 이거 사적인 서로 선물을 주고받은 거다 사적으로. 네. 김건희한테 자기는 화장품을 받았고 그에 준하는 금거북이 준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청탁용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청탁용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대가성 없었다, 예. 직무 관련성 없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법적으로 보면 뇌물도 아니고 청탁 금지법 위반도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단순히 김건희가 먼저 나에게 화장품을 줬기 때문에 답례로 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요거는 설령 청탁 금지법상의 금품이라 할지라도 이제 거기에 보면 예외 조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교 의례에 관한 경우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답례라고 하면 요거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지 않냐. 내가 그만큼 돈 받았으니까 그만큼 주는 답례니까 요거는 예외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않는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봤을 때 답례라고 하더라도 요건 예외가 안 되는 건데 왜냐하면 이제 상사가 부하한테 주는 돈은 이거는 격려라서 이거는 죄가 안 됩니다. 근데 부하 직원이 상사가 나한테 돈을 줬으니까 나도 줘야지라고 주면 요거는 뇌물이 되고 그런가요? 청탁금지법상 맞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금품에 해당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사가 나에게 10번 밥을 샀으니까 우리한테 10번 밥을 샀으니까 우리도 돈 모아서 밥을 한번 산 거예요. 상사가 사는 거는 이거는 격려성이니까 뭐 전혀 괜찮고 밑에 하급 사람이 사는 거는 이거는 뭔가를 바라고 주는 거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상의 금품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김건희와 이배용의 사이에는 거의 상사와 부하 직원 같은 상당한 사회적 지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무리 답례라 할지라도 그게 설령 인정이 된다 할지라도 청탁금지법상의 그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적으로. 그렇게 라는- 주장을 해도 넘어갈 수는 없다. 없다라는 게 이제 그렇군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금거북이 간 게 금거북이만 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금거북이가 190만 원이고 그 즈음에 또 6월 달에는 추사 김정희 대표작인 세안도 복제품이 또 맞네. 넘어갔고 예. 그다음에 한지로 만든 복주머니가 또 넘어갔고 여러 가지가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유, 네, 명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예. 우리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고급지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제가 너무 약간 소위 말하면 너무 싼 말처럼 아닙니다. 카더라만 얘기를 드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조화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군요. 네, 네. 네, 이게 아니 저는 이제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김건희 씨를 아주 오랫동안 봐왔고 연구를 했기 해오셨죠. 때문에 그렇죠. 그냥 이 사람은 법적으로 말고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영역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면 뭐냐면 자 이배용 측이 김건희가 먼저 화장품 선물 건넸다고 했죠. 그러면은 이게 100만 원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걸 또 의심해 봐야 돼요. 당시 이제 디올백 최재형 목사님이 전달해주던 디올백 전에 준 게 있습니다. 김건희한테. 당시 샤넬 화장품 세트랑 향수를 줬었어요. 맞아. 예. 근데 김건희 씨 특징을 보면은 이게 있어요. 일단 저는 이 화장품이요. 받은 거 준 거라고 봅니다. 다른 사람한테 받은 거 준 거라고 돌려막기 이렇게 예.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안 그냥. 들었어. 이게 전문가스럽다. 진짜. 왜냐하면 김건희 김건희는 본인이 쓰는 화장품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쓰는 게 딱 정해져 있는데 샤넬 화장품 좋은 게 일단 왔는데 본인의 피부 상태랑 안 맞아. 아무리 비싼 거다 그치, 하더라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누군가에게 주긴 줘야 되는데 네. 내가 예를 들면 이거지. 100만 원 준 다음에 나한테 돌아올 게 1억이야. 예를 들면 그러면 한번
미끼로 던질 수 있는 게 저는 내가 받았던 거 주는 거거든요. 예, 예. 김건희는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서 이 이배용 씨 받은 거요. 잘 100만 원대 이거 샤넬일 수도 있습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아, 오늘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작정했어. 작정을 하고 오셨어. 예, 김건희 얘기 여기까지 하고 그 민중기 특검 여기까지 아니구나. 민중기 특검 있지 않습니까? 오는 28일 원래 이제 11월 28일 수사 기간이 끝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네. 한 차례 더 연장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받아들일 것 같고. 근데 아무튼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맞아요. 연장을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차례 더 연장을 하면 30일 연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12월 28일까지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민주당 대변인이 여긴 대변인이시지만 전 네. 대변인이 아니어서 제 개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특검법 개정을 해가지고 한 번 더 좀 더 연장을 한 몇 개월이라도 더 연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법도 있죠. 예. 네, 왜냐하면 이게 16가지 제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명태균 게이트가요. 지금 오세훈 멈춰져 있습니다. 예, 오세훈 예. 못했고 이준석도 못했고 그리고 그밖에 황금폰에 들어있는 수십 명의 국힘 의원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도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지. 건진이 국정 운영에 관여한 것도 통일교에서 금품 전달한 그 부분밖에 지금 안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도 안 되고 있고 김건희가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한 의혹들도 그렇죠. 있는데 그것들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등이 대선 전후 허위사실 공표한 것들 요것도 수사 대상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뭐 구약 다 외운다 했고 그다음에 학력 위조 그다음에 뭐 10원 한 장 돈 번 거 없다 그다음에 네. 경력 위조 요런 것들도 하나도 지금 수사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할 게 너무나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 달 가지고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수사가 특검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검찰로 가면 검찰이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지금 검찰에서 지금 검찰청 없앤다고 하니까 뭔가 지금 제대로 안 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검사들은 지금까지 김건희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왜곡되게 수사하고 불기소를 계속 했었던 혐의 당사자. 없음으로 풀어주고 막 이랬죠. 맞습니다. 황제 조사하고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또 이 수사를 맡길 수 있느냐? 저는 못 맡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경찰이 해야 되는데 경찰은 영장 청구권이 없어요. 결국은 영장 청구는 검사가 해줘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수사가 되겠느냐 하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김건희 특검법을 재개정을 하더라도 이걸 조금 더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같은 의견은 또 제가 처음 들었고 이런 의견도 있는 거고. 네네. 그래 아니면은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마무리를 일단 짓고 새로운 특검 제2, 제3의 특검으로 더 이제 계속 수사를 이어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맞-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간을 널리고 선택 집중해야 할 만큼 김건희 씨가 저질러 놓은 죄가 너무 많다는 게 너무 참담한 많아요. 거예요. 맞아요. 이게 파면 또 나오고 파면 또 나오고 근거 보기 팠더니 또 무슨 세안도 나오고 뭐 맞아요. 이게 정상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만큼 김건희가 본인 스스로가 부의 제로로서 집권하는 3년 동안 얼마나 수십 수백 수천 군데에 본인의 이권을 많이 침투를 했을까 알 길이 없고 지금 나와 있는 샤넬백, 반클리프, 바쉐린 콘스탄트 이거는 세 발의 피입니다. 그냥 나와 있는 약간 액세서리가 진짜 액세서리이기도 하지만 액세서리 같은 것이고 실제로 국가 산업에 얼마나 이권이 들어갔는지 양평고속도로 같은 건이 얼마나 더 많은지가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더 기간도 늘어나야 되고 집중돼야 되는데 일단은 이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재판을 일단 받고 나서 또 해야 되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된다면 가장 확실한 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행위이고 이 부분은 그동안에 있었던 검찰들이 수사를 굉장히 잘 해놔서 객관적인 증언과 증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녹취록, 엑셀 파일, 김건희 계좌, 그다음에 공범들 심지어 이제 다 기소돼서 구속되어 있죠. 예. 재판도 받았고요. 이런 것까지 싹 보면 도이치모터스는 가장 간단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예, 이 부분부터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양평고속도로 관련된 것도 이거는 이제 국가산업이 인수위 때부터 시작해서 회계하고 거기에 이제 두 개의 그 업체라고 하죠. 그 무슨 업체 이름도 까먹었네. 그 동해랑 예. 경동 이 두 업체의 조언을 통해서 갑자기 국가산업이 KDI에서 했던 예탈 뒤집어서 없던 거 이것도 그렇죠. 증거 다 많아요. 예. 심지어 이제 그 당시 국토부에 있는 그 조작된 서류도 있고요. 양평군에 있는 공무원들도 조사 다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집중해서 일단 한 다음에 아하. 차례로 해도 김건희는 감옥에서 못 나올 것이다. 일단 감옥에 넣도록
그 형량을 이제 선고를 받고 네. 추가로 뭐 이제 계속해서 예, 진행을 해야 된다. 정립 해야겠죠. 아니, 지금 두 나와 있는 분이 좀 상황에서 다른 얘기를 해주시긴 하셨는데 아무튼 계속해서 수사를 맞습니다. 이어가야 한다는 거에는 공통점이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네.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2023년 7월 해외 순방 도중에 김건희가 명품 순방을 하다가 네. 명품 쇼핑을 하다가 적발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드러난 게 김건희 접견실, 영부인 접견실을 따로 마련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거의가 아니라 이례적인 일이죠. 네. 근데 마련한 사례가 이제 발견이 됐고 네. 그게 한 번이 아니라 6곳에나 설치가 됐었다. 네, 네. 예,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접견실을 마련을 했을까요? 따로?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리투아니아 명품 쇼핑 보도 이후에 영부인이 뭐 이렇게 쇼핑을 했다라고 그 현지 언론에서도 나왔었고 그래서 김건희가 뭐라고 변명을 했었냐면 우리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호객 행위를 당해서 그냥 잠깐 들어갔을 뿐 사진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게 말도 안 너무 웃긴 되죠. 거잖아요. 샀어, 그리고. 그리고 진짜 맞아요. 샀어요? 샀어요. 호객 행위를 당할 정도면 경호를 얼마나 잘못했다는 겁니까? 예. 옆에서 호객 행위 하면 그거 끌려 들어갈 정도라면. 그래서 그때 이제 이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아마도 대리 구매를 시키거나 아니면 방문 판매를 시키려고 한 거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것저것 다 늘어놓고 나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아니면 이거는 바꿔와 이런 거 하려고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외교부에서도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밝혀져야 된다. 도대체 국가의 예산과 인력으로 접견실을 따로 만들어서 여기서 무엇을 하려고 했었는지 그러니까요. 네,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청와대 근무할 때 대통령님과 그 당시 영부인님 모시고 순방을 많이 다녀봤는데 대통령님은 이렇게 이래저래 개인적으로 뭐 예를 들어 기업인들도 만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접견실이 있어요. 실제로 호텔에 마련하거든요. 근데 영부인은 없어요, 접견실이. 우리가 회의를 하고 보고를 가더라도 그냥 자그마한 뭐 휴게실 같은 데서 보고를 하고 일정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접견실이라는 게 따로 있지를 않거든요. 애초에.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러니까 영부인도 대통령 배우자도 가서 일정들이 있죠. 배우자 프로그램도 있고 가서 동포들도 만나고 하는 게 있지만 접견실이라는 건 실제 일을 하는 곳 아닙니까? 저는 여기에 우리 이지은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명품도 있겠지만 이거는 그 나라의 이권이랑 관련돼 있을 것 같아요. 그 나라의 이권 관련된 사람들, 뇌물 받을 사람들, 그 나라의 사업들, 예를 들어 ODA 같은 거 추진할 거에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도와주면 우리한테 얼마나 주고받을까 하는 것을 대통령 윤석열이 아니라 당시에 김건희가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닐까라고 그냥 의심을 해봅니다. 굉장히 그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맞는 거. 예, 아니, 우리는 의심할 수 있죠. 예, 우리는 의심할 수 있죠. 의혹이 든다. 의혹이 예, 들죠. 예. 네, 네. 이상하죠. 김건희 오빠 얘기까지 할까요? 짧게 네, 짧게 네. 하겠습니다. 김건희 오빠가 이제 김진우가 구속 심사를 오늘 받았습니다. 2시간 40분 굉장히 짧게 받았는데 어떤 혐의 받고 있고 구속될 거라고 보시는지 위원장님. 이제 김진우는 자기 엄마 최은순 씨랑 시행사를 경영을 하면서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800억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개발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허위로 조작을 해가지고 그걸 적게 내려고 한 거예요. 예.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그리고 요게 이제 해당이 되고요. 또 하나가 김건희가 받은 금거북이라든지 그림 등을 집에 숨겨가지고 증거인멸을 했다 이런 혐의를 지금 받고 있어요. 근데 좀 재밌었던 거는 최후 진술에서 김건희 부부와의 관계 때문에 편견을 갖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동생 부부가 얼마나 잘못한 게 많은지 이미지가 안 좋은지를 너무나 잘 알고 그러네. 있다. 예. 그리고 또 선긋게 하나는 했네. 그렇죠. 손절한 예. 거죠. 근데 그것도 동생 부부 덕에 지금까지 많이 해먹었으면서 지금 그러니까. 와서 이제 손절하는 게 참 의리 없는 것도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또 재밌는 게 증거인멸 혐의를 부인하면서 김건희가 평소 감사 선물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걸 집에 둔 게 잘못인지 몰랐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 좀 착안을 해가지고 예. 감사 선물 뭐 받았는지 좀 더 이렇게 털고 그다음에 그걸로 이제 충분히 가능하겠네. 그렇죠. 구형 조금 줄여줘도 되지 예. 않을까 이런 아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많이 받았다고 아예 오빠가 얘기를 해주네. 그렇죠. 예. 본인이 그러니까 동생이 뇌물을 그렇게 많이 받아 먹었고 본인은 그냥 창고장이었던 거야. 창고장. 창고 그냥 그 창고 제공해 주는 장이었던 거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김건희가 이제 감옥에서 테레비 보지 않습니까? TV 네, 뉴스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김진우가 구속영장 청구됐다는 소식을 듣고 김건희가 거기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다고 합니다. 어? 감옥 그래요? 안에서. 네, 네.
그런 제보가 있습니다. 뭐라고 질렀는지는 밝혀지지 뭐 않았고. 알죠, 뭐 우리 오빠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싫어했다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왜 우리를 이렇게 억울하게 하냐, 우리 뭐 아, 도륙내냐, 가족까지? 뭐 이런 아. 식의 발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어쨌든 소리는 고래고래 질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 오빠는 벌써 손절하고 있는데. 저런. 아니면 걱정했을 수도 있겠지. 김진우가 네. 혹시 불어버리면 안 되니까. 아, 그렇지. 아, 그렇지. 근데 부대변인님 오늘 단독을 많이 갖고 왔습니다. 아유, 재밌는 제가 얘기도 뉴스토마토를 위해서 마련해왔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소리 제작진의 판호와 함께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한 언니들 임세은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곧바로 일타 정치 찾아뵙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파타타타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